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현재 구속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마 오늘 오후 정도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요, 아주 큰 사건은 아니고요. 증거가 있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영장 심사 한번 했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핵심은 대가성 여부를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뇌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직무 관련성과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미진했던지 이걸 알선수재죄로 죄목을 변경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이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될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겠죠. 네. 그리고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영장에 기재가 된 내용 중에서 그 알선 수재가 되려고 하면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무산이 되려고 하는데 한나금융지주 회장인 김모 씨를 만나서 이걸 무산을 하는 걸 막았다.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50억을 받았다는 취지였는데 그때 영장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만났고 누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돼 있고 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보강을 했느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네. 근데 검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처음부터 수사를 했던 이제 뇌물죄로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업 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거죠. 근데 문화재가 발굴되면 일정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해서 계속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런 대가로 이제 50억을 받았다 해서 다시 뇌물죄를 추가하고 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 내용도 추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원래 청구했던 영장 범죄 사실에다가 영장 범죄가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추가로 포착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곽 전 의원의 그간의 주장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로 다 부인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50억 받은 것은 정당한 대가였다. 아들의 퇴직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이 그렇게 높은 직위도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근무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이걸 50억을 받았다는 게 뭐 아마 일반인 상식에 비춰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영장 기각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50억을 받기 전에 어느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를 만나가지고 대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점에 곽상도 씨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사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일단 뭐 뇌물이 아니다, 알선수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만배 씨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찰은 총선 직후에 이제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2016년도 4월에.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정치 자금을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은 총선 전에 자기가 2015년도에 남욱 변호사를 변론해준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냐 변호사 비용이냐 변호사 보수냐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받은 시점 그리고 받은 명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이 구속 심사 결과에 다들 주목하는 이유, 아무래도 법원에서 대가성이 인정이 되고 또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밝혔을 경우에 이른바 다른 50억 클럽 그 연루 의혹 대상자들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발부가 중요하냐면요. 네. 다른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랄지 그런 것은 상당히 명백해요. 네. 그래서 50클로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어떤 혐의도 상당히 명백하고 여러 가지 수사로서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기 쉬운 상대가 곽상도 전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곽상도 전 의원 자체도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보다는 더 대가성이랄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어서 미진한 다른 50억 클럽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수사 자체도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추후 수사에 있어서도 동력을 상실하고 난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판부의 구속 심사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지금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단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수사 석 달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수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랄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허술한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실은 2월 6일인가가 아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고발인들이 재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연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2월 공소시효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를 좀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에 보면 특히 이제 녹취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사퇴 압박을 가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씨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얘기가 뭐 정진상 씨는 8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4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은 부실 수사다 이런 논란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검찰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봐도 직권남용이 됐다던가 아니면 강요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있어서는 재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뭐 재정 신청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재정 신청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뭐 결과가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재정 신청은요, 이제 검찰의 수사랄지 판단이랄지 결정이 굉장히 부당하다, 또 미진하다 이제 그럴 때 재정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판단을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판단할 때는 이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신청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요즘 통계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통계는 뭐 한 100건에 3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정 신청은 대부분이 기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녹취록이랄지 관련자의 진술이 명백하게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은 정말 인용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또 별도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도 대장동 관련된 사안에 큰 갈래에 들어가 있는 사안인 거지 않습니까? 네. 여야 모두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특검으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뭐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특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제 대장동 개발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협약서랄지 지침서에 관여를 했고 거기서 추가이익 환수제 조항을 넣지 않는 거에 네.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경우 때는 지엽적인 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하는 황무성 사장을 해고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하게 되면 내용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뭐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니고요. 네. 상당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협상할 때도 이 부분은 빠질 수도 있고 또 특검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져다 줬느냐 네. 김혜경 씨한테 이제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사실 뭐 배모 씨가 사무관이잖아요. 근데 전 사무관이죠. 배모 씨가 사무관으로 고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의전용으로 의전에 수행을 하도록 전적으로 했느냐. 네.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강요랄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고기랄지 뭐 초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뭐 치료비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257만 원을 복지카드로 썼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무관인 배모 씨가 알아서 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랄지 김혜영 씨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 있어서 수사 또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측 입장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만약 이 감사기관이 경기도 자체 감사일 경우에 네. 지금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직 공무원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일 경우에 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현직 공무원이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감사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법인카드의 어떤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 감사가 가장 정확하게 파헤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랄지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료법 위반을 비롯해서 현재 이제 고발한 상태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되신 분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강제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결국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여러 혐의들을 좀 적용을 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네. 이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에 얼마나 중한 사안들인 겁니까? 이 자체 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폭로한 그 7급 공모했던 사람 A 씨의 어떤 전체를 보면 지금은 한 법인카드 쓴 게 한 10건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10건에 불과한 건지 또 네. 금액의 어떤 과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상시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금액 자체가 또 뭐 적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안다면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행을 했다고 알려진 사무관 배모 씨가 과연 사무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도청 업무를 했느냐 여부 하지 않고 단순히 김혜경 씨를 수행만 했느냐 그러면 수행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한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법 위반이랄지 이제 법인카드 사용한 것 자체는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그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걸 사용했으면 업무 집행 내역을 공개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이제 사실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루된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어떤 국민의 법 감정에 굉장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물론 전체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앞으로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